2019학년도 입시에서 챙겨야 할 때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경찰대인데요. 경찰대 1차 시험의 출제 범위가 변경된 걸로. 네, 그렇죠. 이제 진짜 수능 준비한 학생들이 그냥 동시에 같이 봐라라고 해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범위랑 동일하게 하면서 특히 수학도 다 나형으로 전부 다 해버리니까 이과 학생들도 실제는 부담 없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죠. 그러네요. 1차 시험에서 이제 실제로 변화가 있는 건데 이게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범위를 말씀해 주시죠. 네,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사관학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가 다 국어수학 영어를 본다는 점에서 동일하거든요. 근데 인문 자연의 구별을 둬서 본다는 점이 경찰대학과 차이가 있는 거죠. 이과는 가형을 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대학은 수학, 나형, 문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하 벡터하고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고요. 기하 벡터는 빠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1차 선발 인원의 또 배수를 보니까 뭐 경찰대학은 이제 전체 모집 정원의 4배수. 근데 그 사관학교는 남녀가 좀 다른 걸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남학생은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4배수를 뽑고요. 여학생은 이제 6배수를 뽑는 특징이 있고요. 뭐 해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여학생을 한 8배수까지 뽑아가지고 이제 정원에서 충분히 기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공군 사관학교도 이제 6배수 내외로 이렇게 선발하는 남녀 똑같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를 육사회사가 좀 남녀를 좀 다르게 하는 비율을. 그렇죠. 그런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에서 많이 탈락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은 수능 조금 잘 보는 애들을 먼저 다 많이 뽑아가지고. 아, 그러네. 체력 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그거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많이 확보해놔야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거라. 그럴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일단 사실 경찰대 1차 시험은 쉽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수능으로 유형이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는 난이도는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체력 검정의 점수 배점 좀 낮아지고 실질 비중은 좀 높아지고 하여튼 1단계 통과해야지 뭐 2단계를 뭐 비전을 가져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시험 범위 변화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그 학교의 시험에 그러니까 좀 수능과 유사한 형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맞겠네요. 그렇죠. 특히 뭐 경찰대 나용하는 이유는 뭐 워낙 행정학과, 법학과 이런 기본적인 학과로 이제 아이들이 2학년 때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공사나 회사나 육사는 이제 그런 기계화, 기계공학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문이과가 구분되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문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계열이 구분이 돼 있는 현재 상태에서 3학년 이과인데 경찰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네요. 왜냐하면 뭐 경찰대 된다는 담보는 안 돼 있으니까 뭐 1차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수능까지도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 수능은 가형을 해야 되니까 기하 벡터까지 가야 되고 또 경찰대 시험이니까 이게 5월달에 시험이긴 한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뭐 최상위과 학생이니까요. 자기가 이제 나형을 따로 약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생들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그냥 뭐 가형 잘하는 애들은 나형 다 할 수 있다. 근데 또 수학에서 또 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난이도 배점도 있는데 나형을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 범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출제 범위 체크해가지고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관학교도 살펴보면 해사는 체력 검정에서 일단 가산점이 생긴 거 요거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1차 시험 선발 배수가 조정돼서 남자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1차 시험 통과가 쉽지 않아졌고요.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금 뭐 6배수 이렇게 되나요? 6배수죠.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쉬워진 것이 특징인데 어떻습니까? 공사회사 그나마 변화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육사하고 국관사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교장 추천이 10%에서 20%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군 적성 우수, 일반 우선 선발 동일한 비중이 됐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고교별로 또 재학생하고 졸업생 뭐 이런 것들의 추천 인원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재학생은 일단 2명,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졸업생은 1명. 되도록이면 일단 재학생한테 약간의 베네핏을 더 주는 거죠. 일단 그래도 일단 이 고교학교 좀 추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격
하고 안 갈 경우에 후배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그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나중에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학교의 책임감을 가지고 합격 이후에는 반드시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또 계속 선발되는 자기 후배들에게 유리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생들은 이제 한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받아서 붙으면 다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졸업생들이 많이 희망하죠. 근데 재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2명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재학생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본인 의지를 갖고 써야 되고 또 1단계 통과되면 마지막까지 관문을 다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시험 본다 연습한다 해가지고 책임감 없게 2차 시험 안 가버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실제로 대학에서도 그런 언급을 안 하죠? 직접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입학 그 업무를 보시는 그쪽에 이제 전화를 드려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물론 실제 데이터는 내놓지 않지만 분명히 선발을 할 때 신중하게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분명히 그 학교에 대한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적게나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좀 더 전형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2차 시험입니다. 2차. 1차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해 주셨고 체력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생님 이것도 먼저 선생님 경찰대학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찰대학교는 100m 달리기,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 1000m 달리기죠. 이 몸을 기기, 그다음에 좌우 악력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이렇게 쥐는 거. 그다음에 팔굽혀기 등 이렇게 다른 그 사관학교에 비해 종목이 좀 많고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이제 10점에서 1점까지 그래서 50점 만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불합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 그러니까 한 종목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불합격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꽈락이 있네요. 경찰대학은 일단 뭐 두루두루 멀티로 다 해야 되네. 일단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그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 비슷한데요. 일단 오래 달리기 1500m 달리기 하는 거고요. 여자는 이제 1200m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팔굽혀기가 이제 검정으로 있고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 등급으로 나눠서 1급에서 한 16등급 또는 1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해군사관학교도 거의 비슷하죠. 네네.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종목 이상 최저기준 미달자는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 네,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기가 이제 15등급까지 있고요. 오래 달리기도 11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군사관학교는 이제 그 특별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게 있는데 이런 그 체력 검정하고 별개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수상 안전과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래서 해군사관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게 작전 지역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가산점이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1500m 달리기인데 여학생들은 1200m. 네네, 맞습니다. 300m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공사가 올해 달라진 점. 그다음에 공사는 또 다른 시험도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사는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10점이지만 사실 이 공군사관학교에서 다루는 이 장비가 다른 장비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된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다 갖춘, 그러니까 서론 본론편을 다 갖춘 완성된 형태로 그런 논술을 보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기가 안보관이 투철하다 이런 걸 잘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글쓰기가 좀 익숙해야지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도 불합격의 조건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1차 시험, 체력 검정까지 잘 했는데 면접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다시 제자들 면접 준비는 학교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준비해 줬습니다. 네. 어떤 거 뭐 기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그 자료들을 이제 공개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 선행학생 영역 평가 보고서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7단계 나눠 가지고 딱 이렇게 학생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이제 준비를 해 주죠. 예. 그래. 자, 평가 영역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대체로는 조금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과학 수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의성, 논리성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보고 그다음에 이 집단 토론이 경찰대학에서도 면접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집단 토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라든지 뭐 회사도 이제 주제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공군사관학교도 이제 단체에서 이 학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이 협의를
얼마나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이 집단이 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면접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선배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게 너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사가 너를 어떤 인재상으로 뽑을 건가 정확히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답을 해달라고 해서 참 약간 그게 좀 이제 학생들이 준비할 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의 평소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육사가 원하고 공사가 원하고 경찰대가 원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런 그 사관학교 면접이나 경찰학교 면접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좀 여기 학교 면접에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사 같은 경우도 말씀에 맞는 게 그 역사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치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요즘은 학생부 종합 때문에 이거 잘 안 하는 편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뭐 이 시험을 대비해요. 한국사 능력 검정.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사가 한때 이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육사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1등급에 뭐 3점 주고, 그쵸, 가산점. 뭐 2등급에 2.6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관학교 생도가 돼서 나중에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 간부로서의 어떤 일반 병들을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관도 좀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강해요. 면접도 집단 토론 면접, 집단 토론한다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자기 주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또 어떻게 듣고 민주적으로 또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평가한다고. 또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초급 간부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는 군인스러워 이러면 뭐 약간 뭐 이렇게 장군의 뭐 이런 이게 잘못 선입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더 민주적이어야 되고 또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체크된다라고 아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학생부는 좀 좋은 학생들이 있었었죠. 어땠습니까? 네, 지금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대야 뭐 워낙 또 최상위권 학생이 쓰는 거지만요. 그다음에 사관학교 학생들도 실제는 보면 이제 보통 저희들 할 때 뭐 학급에서 보면 또 상위 뭐 한 10%에서 15% 학생들이 보통 이제 써서 또 그 학생들이 또 합격률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도 좋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학생들이 결국은 사관학교도 합격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도 좋아야 되고 저희들이 뜯어보니까 공군사관학교만 교과 100% 반영하고요. 경찰대나 육사 해사는 또 출석을 경찰대는 15점 평가하고 육사나 해사는 출석을 10%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임 성실감이 없는 아이들은 또 여기서도 마이너스 요소가 크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단지가 조퇴 이런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타령할 수 있는 거니까요. 타령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러겠네. 결석을 타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김원 선생님 역시 창의적이시네요. 우리가 몰랐던 거 체크해 주셨습니다. 수능도 되게 이런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어느 정도 점수 돼야지 1차 시험 통과하나요? 이게 또 실질적인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경찰대는 저희가 보니까 한 100분이 95점 후반, 그 96에 가깝죠. 뭐 거의 1등급, 2등급 초반에 가까운데. 그래도 뭐 장담 못하는 거니까요. 공군사관학교 쪽이나 이쪽은 학생들 어땠었나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제 뭐 수능 100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90% 초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사도 아마 80 후반에서 90 초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그중에 합격은 역시 90%가 넘는 학생들이 결국 합격하더라. 그러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는 갈 수 없는. 학부모님 중에는 또 가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육군사관학교가 서영고 중에 어느 정도 해당돼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또 확실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 때문에도 컷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구조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00분이 거의 96 전후 요 정도. 공사는 조금 이제 1단계 시험이 좀 낮은 편인가요? 회사나 뭐 거기도 지금 1단계 시험 성적이 아마 보통 알려진 바로 대학 뭐 사관학교도 발표하지만 공사가 지금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렇게 육사 순으로 물론 근소한 차이지만 근소의 차이. 저희 과거에는 뭐 육사가 제일 점수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이미 다 바뀐 지 오래고요. 공사가 높다. 워낙 선호도가 이제 공사에 좀 성적 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투철한 역사관이나 사명감에 있어서는 안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된단다 얘들아. 뭐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김호 쌤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도 대학마다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한 4점 정도, 뭐 네. 육사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한 4점 공사는 정시로 안 뽑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회사가 몇 점 네. 차이? 회사는 이제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180점 이러니까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뭐 실질 점수 네네. 차이는 또 계산을 네, 해봐야겠지만 맞습니다. 일단 네네. 액면상으로 보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따져보면 그러면 회사가 영어를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구조네요. 뭐 그렇죠. 특이한 이유는 없겠지만 하여튼 영어에서 변별력을 좀 두고 있다. 그렇죠. 또 회사가 뭐 4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그 세계 투어하면서 직접적으로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약간 글로벌한 어떤 학생들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김원 선생님이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국간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 우선 선발에서 1차 시험 비중을 좀 확대한 점도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할 때 지난해에는 시험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5%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우선 선발을 노리는 경우면 아마 1차 시험 요거 이제 수능 반영하지 않고 1차 시험으로 합격하는 거니까 요걸 잘 준비해가지고 신경 써서 하면 또 작년도보다는 그렇죠. 15%가 늘어났으니까 기회죠. 예,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자 중에는 국간사 간다는 친구 없나요? 그러니까 이 국간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사실 여학생들이 이 국군이나 경찰이라는 특수한 이런 직업이라든지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통제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진로가 너무 빨리 확정된다는 점 때문에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결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학교에서 이제 국군사관학교를 그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직 못 봤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입시 전형이나 이런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보다 더 확고한 신념이나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를 지원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일반대 학과 중에서 간호학과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취업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뭐 일찍 어떤 직업이 결정된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간호학과 가는 것도 괜찮지만 국간사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품위 유지비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모든 사람한테 다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국간사. 뭐 남학생들이 국간사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지원 안 한다가 아니라 뭐 합격률이 거의 뭐 낮아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남학교에 또 여학생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자 선배가 오면 남자 선배는 없었구나 뭐 이런 식의 또 약간 오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자, 2019 입시 전형 뜯어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가 높은 특수대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